네, 이번 시간부터는 실물 형상을 조립하고 분해를 하면서 투상하는 투상 연습 과제입니다. 제 강의 교재를 기준으로 총 3개의 과제입니다. 첫 번째 동력 전달 장치 1번, 그리고 편심 구동 장치 3번, 그리고 기업 박스. 총 3개의 과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해독 강좌에서 투상 연습을 하였다면 실물 형상 과제를 가지고 전 부품을 투상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상 연습 강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투상이 완벽하게 된다면 나머지 치수기입에서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동력 전달장치 1번에서는 간단하게 형상 위주로 알아볼 것이고요. 그리고 편심 3번 기업 박스로 가면 갈수록 규격을 적용하는 방법, 규격집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도 조금 더 상세하게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3개의 과제를 가지고 투상 연습 잘 따라오셔서 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익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재 동력 전달 장치 1번 실물 형상과 이 도면을 가지고 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화면의 오른쪽에 이쪽 도면은 동력 전달 장치 1번 도면입니다. 왼쪽 부분에 이쪽 형상들은 3D 프린터로 출력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이 형상은 2대1로, 즉 2배로 키워서 출력한 형상이고요. 위쪽의 형상은 1대1로 출력한 형상입니다. 왼쪽은 안쪽에 내부 형상이 보이죠? 반틈만 단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제도 시간에 배웠죠? 반단면도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단면을 하지 않은 외형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투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30cm 자와 샤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와 샤프를 가지고 투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조립 도면만 보면 이런 형상이 떠오르나요? 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2D 조립 도면을 보고 이런 3D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을 투상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런 3D 형상을 이런 2D 조립 도면으로 변환할 수 있는 것도 투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투상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다가 보면은 패턴이 있어서 적응을 조금 하는 편인데 치공부는 각 과제들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투상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동력 전달 장치의 3개 과제 그리고 치공부에서 이 3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상하는 방법을 잘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투상하는 방법과 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 도면이 있습니다. 1번은 조립 도면입니다. 여러 가지 부품에 단면이 있죠. 자, 이런 조립 도면이 4번 도면을 보면 3D로 조립된 형상 또는 3D로 분해되는 분해도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한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을 해서 3D 도면 한 장, 그리고 2D 치수 기입을 해서 2D 도면 한 장을 직접 출력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투상하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의 큰 원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도면에서 외형선과 해칭을 잘 구별해서 각 부품을 잘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부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2번 부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해칭의 방향을 보면서 구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해칭의 각도라든가 이 간격 이런 것들이 같으면 같은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부품의 이 위쪽 부분과 이 아래쪽 부분의 해칭의 각도라든가 간격이 같기 때문에 같은 부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상 원칙 두 번째는 규격품과 규격품이 아닌 것을 구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규격품이 아닌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를 재서 몇 밀리다 몇 밀리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3D 형상을 모델링을 하면 되겠고요. 규격품인 것은 자를 사용하지 않고 규격 치수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러 가면 바탕화면에 이 KS 기계제도 규격 이 PDF 파일을 심어 놓았을 겁니다. 여기 1번부터 50번까지 이런 KS 기계제도 규격을 축약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런 규격품은 반드시 KS 기계제도 규격을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규격품은 자로 재지 않습니다. 규격을 적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투상에서는 해칭과 외형선을 기준으로
부품을 분리한다. 그리고 두 번째, 규격품과 규격품이 아닌 것을 구별하여 자로 잴 것인지 규격 지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 구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동력 전달 장치의 작동 원리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보통 입력 측은 이 기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기어가 예를 들어서 상대편 기어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겠죠. 돌아갑니다. 그러면 입력 측에서 들어온 동력, 운동 에너지가 입력 측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기어가 회전을 하면 이 안쪽에 이런 축이 따라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왼쪽에 빨간색, 이게 플런저가 되는데요. 이 플런저로 동력이 이동을 해서 출력 쪽으로 나가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운동 에너지를 받아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한다.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동력 전달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을 보고 이 왼쪽에서부터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보면 제가 규격 지수는 검정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왼쪽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형상 있죠? 이 형상과 여기 안쪽에 이 형상은 규격품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일 왼쪽에 이 형상은 너트가 되겠습니다. 자, 너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돌려서 너트를 풀고요. 이 너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트 옆에 이 얇은 것이 이 와셔가 되겠습니다. 와셔는 이렇게 나사가 너트가 잘 조립이 되게끔 해주고, 그리고 진동이 일어났을 때 잘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와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셔와 너트가 규격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단면된 이 형상이 빨간색이 4번 부품이 되겠습니다. 4번 부품의 외형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 4번 부품이 플런저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면도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과 이 형상을 보면서 이 플런저의 형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에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쪽에 이쪽과 이쪽, 그리고 동서남북에 구멍이 네 군데가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런저도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쪽에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하는 것은 규격품입니다. 여기에 검정색으로 키가 들어갑니다. 분해를 하면 여기 이쪽에 키가 있죠. 여기가 키입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회전력을 전달하는 규격품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키가 없이 키를 빼고 이 플런저를 넣어서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어가 돌아갔을 때 이 축의 회전력이 플런저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를 넣어서 반틈은 축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반틈은 이런 형상의 이쪽 부분이 풀리인데요. 이런 구멍 부분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립이 되어서 기어를 돌리면 동일하게 이 회전력을 전달하는 것이 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이 노란색이 이쪽 부분에 커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노란색이 있죠. 노란색인데 오른쪽에 2번 커버와 왼쪽에 커버는 부품 번호가 없지만 동일한 부품이다. 똑같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커버를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커버를 그렸습니다. 이 왼쪽에 이 커버인데요. 이 커버는 본체와 결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커버 안에 규격품이 들어가는데 이 X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 규격품입니다. 자, 이것은 오일실이라는 규격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옆으로 돌려볼까요? 자, 보면은 이쪽 부분에 나사를 이렇게 꼽았는데 원래는 육각 구멍 붙이가 들어갑니다. 육각 구멍 붙이 볼트가 들어갑니다. 육각 구멍 붙이 볼트라는 것은 L렌치 알고 계시죠?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육각 홈, 즉 L렌치를 꼽아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볼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립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둥근 머리 십자 볼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좌측면도에 보면은 동서남북이 아니라 위쪽에 반틈이 있고요. 60도 방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줄로 생긴 것이 좌우 대칭이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총 3개의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3개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 드라이버를 사용해도 되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전동 기계를 사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3개의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 이 검정색이 여기에 나오는 오일실이 되겠습니다. 이 오일실의 역할은 이쪽 부분에, 자, 여기서 볼까요? 이쪽 부분에 저희가 구리스를 넣습니다. 이 반고체 상태의 구리스를 넣어서 안쪽에 베어링도 있고 축이 회전을 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구리스를 넣고, 지금 도면에는 없지만 이쪽 부분에 그리스 니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안쪽에 이 먼지라든가 이물질이 안에서 밖으로 또는 밖에서 안으로 침입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오일실이라는 것을 이 커버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실도 빼고요. 이렇게 볼트를 빼면 이런 부분들을 카운터보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카운터보어 형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커버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오일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오일실 반대편에 고무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 오일실 안쪽에, 여러분들이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오일실 안쪽에 이물질을 막아주는 이런 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오일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일실은 여기 KSB2804라고 오일실 규격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왼쪽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 생긴 것이 베어링입니다. 베어링은 여기 2-6203 오른쪽과 왼쪽 두 쪽에 있는데요. 이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베어링을 이렇게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이 베어링은 실제 형상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베어링은 기계 장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렇게 축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이 축이 돌아갈 때 마찰이 생기고 발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발열과 마찰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이 베어링에도 여기 규격 번호가 6203 이렇게 적혀 있고요. 이런 베어링의 겉에 실이라고 하는데 이 실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6203 뒤에 Z라고 적혀 있으면은 이런 실이 있어서 안쪽에 이런 리테이너라든가 볼 이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게 되고요. 이것은 실이 없는 이런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격 치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어링도 넣어주고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이 3번 부품이 되겠죠. 3번 부품이 이렇게 기어가 되는데 기어의 단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기어가 이렇게, 자, 기어의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기어도 마찬가지로 축 위에 올라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 살펴본 대로 키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요. 여기에 멈춤 나사라고 해서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부분이 멈춤 나사, 무드 볼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쪽 부분입니다. 이 멈춤 나사가 없으면은 기어가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 멈춤 나사가 있습니다. 멈춤 나사를 드라이브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춤 나사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기어와 이 축을 이어주죠. 그래서 이렇게 나사가 있기 때문에 좌우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왼쪽도 마찬가지, 너트와 와셔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랜저가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기어를 이렇게 빼보면은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에 키가 있습니다. 키가 있어서 이런 입력 측의 기어의 회전력이 정확하게 축으로 전달되는 역할을 이 키가 하고 있습니다. 기어도 여기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이 키가 하나는 위쪽에 하나는 아래쪽에 이 반대로 이렇게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 왼쪽과 동일하게 커버가 있습니다. 이 커버 안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오일실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오른쪽도 동일하게 3개의 볼트로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오일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버를 분해를 했고요. 커버 안쪽에 동일하게 이렇게 오일실 들어가고 3개의 볼트로 이렇게 카운터보어로 볼트가 들어갈 자리를 파준 커버가 되겠습니다. 커버도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오른쪽에 베어링이 들어갑니다. 이 베어링도 분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도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쪽에 축이 나오게 되겠죠. 이 축이 나옵니다. 이 축이 여기 보면 단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차가 6개인 안쪽에 축이 나옵니다. 그리고 축의 왼쪽은 나사 부분, 윗부분에 키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도 멈춤 나사가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아랫부분에 키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키는 빡빡하게 억지 끼워 맞춤이 되어서 분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런 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품들은 이렇게 해칭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데, 자, 이 축이 5번이죠. 이 5번 부분의 축은 해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 이 축이나 나사, 키, 핀, 코터, 그리고 이런 부품 다시 정리합니다. 축, 나사, 키, 핀, 코터, 볼트, 너트, 와셔 이런 부분들은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즉 길이 방향, 축 방향으로 해칭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축 부분은 이렇게 단면을 가운데 부분으로 온단면도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 형상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면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축은 단면을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의 이런 형상을 잘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1번 부품 본체입니다. 본체는 제가 이렇게 본체를 녹색으로 그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내려오는 선을 막아준 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면도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정면도로 놓고 봤을 때 이 위에 선은 요 선이 되겠죠. 그리고 요쪽 선 왼쪽 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의 내부 형상은 단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이 형상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래쪽 부분에 보면은 자, 요렇게 요런 선 그리고 오른쪽 그리고 이쪽 부분이 요쪽의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고 좌측 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자, 저는 이렇게 네모로 홈이 파져 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아랫부분의 저면도로 이 아랫부분에서 바라보는 형상이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정보를 줘야 되지만 정보가 없죠. 그래서 동그라미로 하든 네모로 하든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가 없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동그라미로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부분에 홈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중심선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또 좌측면도 봤을 때 이런 구멍 부분의 위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군데 이런 부분에 이 볼트를 꼽아서 이렇게 바닥에 고정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좌측면들을 보고 구멍이 탭 구멍이죠. 탭 구멍이 60도 간격으로 이렇게 세 군데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이 구멍과 이 단면을 보고 안쪽에 이 구멍과 여기에 이 구멍 반대편에도 이런 구멍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리고 베어링이 들어갈 구멍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동력 전달 장치의 도면을 보고 하나씩 분해를 하면서 각 부품에 대해서 투상 연습을 하였습니다.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처음 해보는 투상 연습이기 때문에 사실 좀 어질어질할 겁니다. 하지만 이 동력 전달 장치는 몇 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축 위에 베어링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양쪽에 이 본체와 맞닿는 커버가 꼽혀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기어라든가 V벨트 풀리, 플런저와 같은 이런 풀리들이 올라가는 기본적인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조정을 할 때는 이 1번의 본체에 이런 위에 동그라미를 하우징이라고 하고 이 바닥 부분을 베이스 그리고 이 하우징과 베이스를 받쳐주는 부분을 이런 부분을 리브라고 하는데 이 리브의 형상을 복잡하게 한다든지 또는 이 하우징의 형상을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난이도를 조금 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연습을 해 보신다면은 이 동력 전달 장치는 크게 어렵지 않게 패턴화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쉽게 적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력 전달 장치의 형상을 보고 분해를 하면서 투상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조립은 분해 역순이니까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교재에 QR코드를 스캔해 보시면 조립과 분해 영상을 3D 형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투상이 되어야 3D 모델링
그리고 2D 치수 기입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면서 투상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다른 동력 전달 장치의 실물 형상을 보면서도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